네,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슈미트 전 독일 총리가 세상을 떠나자 독일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96세를 일기로 타계한 슈미트 전 독일 총리는 남북 통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슈미트 전 총리의 사망을 통해 바라본 남북 통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가 포토를 보면서 잠깐 만나봤습니다만 이 슈미트 전 독일 총리가 세계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제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서거한 다음에 예. 이제 사망한 다음에 많은 그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 애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예. 애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 냉전 시대 때 이제 서부 독일, 소독이죠. 예. 소독을 이끌었고 안보 위기를 극복했고 그다음에 라인강의 경제 기적을 이제 진두에서 이제 지휘를 했죠. 예. 그다음에 오스트폴리틱이라는 그 동방 정책을 예. 해서 이제 독일 통일에 네. 그 기초를 쌓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안보, 경제, 외교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지만 저희가 특히 이 슈미트 총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통일 아니겠습니까? 통일 정책의 기반인 그 동방 정책을 좀 여러 가지로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이 동방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방 정책은 이제 슈미트 총리의 전임자죠. 네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제 할슈타인이라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네. 동독을 인정하지 않고 네. 동독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소독은 외교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네. 이런 할슈타인 정책 말하자면 이제 압박하고 예.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적대적인 정책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중단을 하고 예. 동방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빌리 브란트가 예. 이게 뭐냐면은 동독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동독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구권 나라들이죠. 예. 체코, 폴란드 대표적으로 예. 그다음에 소련, 구소련 역시 갖고 이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가지고 협정들을 맺고 이제 화해와 협력의 그 정책을 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동방 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국제적인 그 당시 정세나 환경을 비교하자면 물론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을 했었던 햇볕 정책하고요. 지금 이 슈미트 총리가 추진을 했던 동방 정책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또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동방 정책은 이제 동독을 포함해서 예. 동구권 나라들과의 이제 포괄적인 지역적인 그런 협력과 화해의 정책이었죠. 예.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 나라들과의 협력, 교류를 통해서 예. 이제 소독 포함해서 소방의 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예. 독일 통일 하는데 예. 기초를 닦고 이제 크게 기여한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 햇볕 정책을 보면은 물론 뭐 지역적인 그런 영향도 미쳤지만 당연히 예. 대북 이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독일의 이제 동방 정책은 국가적인 지원, 특히 차관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예. 연간 한 20억 불 이상 정도가 20년 동안 꾸준히 동독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대가, 이 안보 위협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예. 그리고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킨다든지 방송을 이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조건을 걸고 예. 그것들을 이제 완화시키는 소독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방향에서 지원을 추진을 한 거죠. 예. 그런 대가는 물론 1대1이라고 꼭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분명한 이제 대가를 받으면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예. 우리 햇볕 정책은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없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죠. 예. 추진 당시에도 사실 소위 교전이 일어났고 예. 그다음에 핵 미사일 개발 그런 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가해졌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방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민간 교류를 대가로 차관을 제공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동방 정책이 독일 통일에 어떻게 기여를 했나요?
동방 정책이 사실 뭐 독일 통일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지나친 평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구권 변화라는 게 이제 큰 구소련에서의 이제 변화, 정책 변화 그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독일도 통일이 됐고 많은 나라들이 체제 전환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동방 정책이 꼭 독일 통일을 이뤄낸 그런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독일 동독과 서독과의 이제 뭐 같은 민족이죠. 그런 혈연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재확인하고 이어왔다는 거죠. 그다음 경제 교류를 통해서도 이제 서로를 많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민간 교류 같은 경우에 서로 가족 친척 방문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동질성이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적대감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소득의 정보라 할지 경제적인 그런 발전이라고 할지 그리고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 특히 또 이제 종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가치들이 동독에 이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일 통일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상황적으로 좀 남북 관계와 유사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슈미트 총리가 92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10년 안에 될 것이다. 이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글쎄요, 뭐 남북의 사정을 잘 몰라서 이런 전망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독일 통일되기 전에 어떤 분은 독일보다 이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먼저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또 독일의 많은 사람들도 아마 통일되는 것을 예측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학자들 전문가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통일이라는 게 언제 올지 우리가 주인공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10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통일은 이제 반드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통합이 계속 지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제 될 확률이 높죠. FTA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TPP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경제권이 이제 북한을 너무나도 압도하는 그런 경제권 안에서 사는 북한이 완전히 고립 상황에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정보 포함해서 이제 핸드폰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문화, 정보 이런 유입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그런 하나의 경제권을 통해서 통일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좀 확언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셨는데 슈미트 전 총리도 통일이 되면 한국은 더 어렵고 중요한 경제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통일에 있어서 경제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일 텐데 앞으로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비용이 들 겁니다. 아직도 이제 독일은 그 뭡니까 연대세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걷고 있죠. 아마 7%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부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긴 역사의 노정을 보면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대가 바뀌고 또 이제 변하면은 또 경제력이 이제 강해지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런 국가의 역량이라고 할지 국력 이런 것들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통일될 때에 비해서 현재 독일의 위상 그리고 독일의 경제력 그런 것들은 이제 비할 바가 못된 거죠.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 유럽을 이끄는 기관차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같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독일보다도 훨씬 더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긴 역사적인 그런 틀에서 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분명히 세대를 거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통일 한국이 2050년에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일본 추월한다. 그런 이제 평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 소득
경우에는 이제 미국까지도 추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영토가 배로 늘어나고 예. 국민이 이제 좀 더 늘어나면 한 1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동북아 경제의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좀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큰 운을 발휘해서 더 강한, 부강한 이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슈미트 전 독일 총리의 타겟 또 남북 통일 전망까지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